안녕하세요. 불독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저자 류시완의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좋은 심리 습관이라는 자기계발 서적입니다. 이 책의 장점이라 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인데요. 사람에게는 차마 밝히고 싶지 않은 다양한 내면의 감정들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나의 자존심이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체면을 지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밖으로 꺼낸다면 너무 속 좁은 사람같이 보일 것 같고 비정상적으로 취급받을 것 같아 애써 회피하거나 현재 감정을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공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자기 자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자신에 대해 합리화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즉, 자기 연민과는 다르게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비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비에 대한 첫 단계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자각에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현재의 감정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피며 약한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심리학에는 자기 불고화 현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어떤 일을 도전하기 전에 실패할 경우를 두려워하여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과거에 자신이 잘 나갔고 칭찬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적 자아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이상적 자아란 과거 만족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높게 평가하는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높게 평가된 이상적 자아가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도전적인 일에는 실패의 두려움으로 시작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에게 실망할 바에는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행동적 자기불고화. 행동적 자기불고화는 상황을 주동적으로 불리하게 만들므로 실패할 경우 타당한 핑계를 대므로 자신을 위로하려 합니다. 예를 들자면 공부하는 취준생이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하는 말이 요즘 밤늦게까지 알바를 하니 이번 시험에서 떨어진 거야 라는 식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언어적 자기불고화입니다. 이 언어적 자기불고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미흡함을 알림으로 미리 예방주사를 넣는 것입니다. 나는 공부머리가 아니야. 머리 쓰는 일보다 몸을 쓰는 일이 나에게 맞아. 라는 식으로 평소 지인들에게 밑밥을 깔아두는 말들을 하죠. 이런 식의 언어적 자기불고화로 시험에 떨어진다 한들 자신의 이상적 자아를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불고화 현상이라는 대표적인 예를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자각을 사용해 행동을 고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어 라는 현재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이후에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요인이 체면 때문인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각이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공통의 열쇠와도 같습니다. 또 다른 심리적인 것들을 말해볼까요? 우리 주변에는 유리 멘탈을 가진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유리 멘탈이란 유리와 같이 멘탈이 쉽게 깨진다는 말을 뜻하는데요. 주로 자신의 약점이라 여겨지는 영역을 타인이 건드렸다고 판단되면 갑자기 예민해지며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제법 있죠. 이런 부류 역시 해결책으로 멘탈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역시 자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는 멘탈이 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자각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죠. 유리 멘탈 다음으로
가면 증후군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까요? 가면 증후군이란 어떠한 성공과 성취에도 모든 것이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나란 사람은 자격 미달인데도 지금의 성공은 우연스럽게 일어난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뜻밖의 요인이 작용해서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일종의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이러한 가면 증후군에 있어서도 자각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너무나 가치를 낮추는 것이 아닌지, 자신에 대해 불친절한 것이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까지의 얘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아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거듭 강조하지만 자신을 아끼라는 말이 자기 연민, 자기 합리화 시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 자비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비가 있을 때만이 약점을 극복하고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을 넌 할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대화를 하거나 또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든 글로 한번 써보셨으면 합니다. 내면의 감정과 상태를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자각을 하고 직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 출발입니다.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내면의 사람도 성숙해져 간다는 뜻입니다. 미래의 성숙한 자신의 모습을 꿈꾸는 사람은 자신을 아끼는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늘 하루도 대충대충 살아가는 염세적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성숙한 심리는 자신을 매력적이고 호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이죠. 요즘은 SNS와 같이 가상세계에서 누구와도 만날 수 있는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외로움이 커지는 다함께 홀로인 시대인데요. 이런 시대일수록 내면이 성숙한 사람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들과 교류하기를 열망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진짜 어른인가요? 가짜 어른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